안녕하세요. 그냥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장석주 시인이 젊은 시절을 위한 책이라고 추천하신 그 텍스트를 좀 읽어 드릴 거예요. 젊은 시절을 위한 책. 저도 젊은 시절은 좀 지나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냥 읽고 싶더라고요. 아웃사이더는 오래전에 보았어요. 또 아주 젊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저와는 그런 나이대 인연이 되었던 그런 책인데 저에게는 읽기가 좀 어려웠던 책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꾹꾹 끝까지 다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내고 나니까 뭔가 머리에 좀 강력한 그런 인상이 생기었던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의 세세한 스토리나 이런 내용보다는 이 장석주 시인, 지금은 완전 나이 많이 드신,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를 그런 노 시인이 이 책을 본인이 젊은 시절에 만났었던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엄청 멋있는 그런 추천사를 쓰셨어요. 그 내용이 함께 나누기 좋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책의 유혹, 제가 요새 그 유혹에 푹 빠져 들어가 있는 책의 유혹 속에 수록된 한 편이고요. 이 책의 유혹을 언급하면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또 읽어봅니다. 살아가며 사랑하며 깊어가며 다시 꿈을 꾸며 읽는 책들. 이 중에서 오늘 해당되는 그 단어는 젊은 시절을 위한 책이니만큼 저처럼 조금 젊은 시절을 이미 흘려보낸 분들이라면 다시 꿈을 꾸며 읽는 책들,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 볼까요? 네, 읽어드릴게요. 장그르니에는 일생의 어떤 일정한 시기에 읽기에 적당하게 쓰여진 그 특정한 시기에서만 감상하기에 적당한 그런 작품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한 예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고 있죠. 그러니에 의하면 그 책은 젊은 시절을 위한 책인 겁니다. 저도 동감해요. 하지만 저와는 그리 또 젊은 시절에는 인연이 되지 않았었고 젊은 시절을 흘려보낸 이후에 가까스로 만나게 됐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책이기도 하죠.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장석주 선생님의 경험에 의하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분명 젊은 시절을 위한 책이라는 것에 공감, 격한 동의를 하시고 있으세요. 예. 젊은 시절, 그 질풍노도의 시기의 가슴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 책을 20살 안팎에 읽지 못했었다면 그것은 시효가 지난 기차 승차표처럼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그 책에는 청춘의 바닥을 모르는 어떤 목마름을 채워줄 만큼 강렬한 영웅주의, 도약하는 생애에 대한 찬탄, 그리고 위대한 영혼과 열광의 설교가 듬뿍 들어있다. 그것은 이미 청춘의 삶을 통과해버린 사람들에겐
그다지 쓸모없는 지혜가 되고 말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몇 날 밤을 새우고도 지칠 줄 모르는 인식의 목마름으로 그 의식의 날을 세우고 있는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한 책이다. 그들은 정오를 꿈꾸는 자들이다. 니체가 그의 책에서 정오, 그림자가 가장 짧은 지점, 긴 오류의 끝, 인간성의 정점이여 라고 말한 그 정오를 꿈꾸는 자들이다. 청춘들이여. 예. 그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버금가는 젊은 시절을 위한 또 하나의 책이 나에게는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였다. 나는 이 책을 젊은 시절에 읽을 수 있었던 것을 내 생의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행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필경 미숙한 번역의 결과임에 틀림없을 부적절한 용어의 선택. 저 이 말 너무 공감 가요. 정말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쉽지 않은 난삽한 구문들, 군데군데 울퉁불퉁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들이 나의 책 읽기를 끈질기게 방해했었던 그 아웃사이더를 읽는 동안 매우 행복했다. 나는 그 책을 종이까지 씹어서 소화시킬 듯 맹렬한 인식욕으로 읽어 치웠다. 저와는 책 읽는 근육 자체가 우리 장석주 선생님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행복을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 읽고 나니까 뭐가 좀 알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의 경우 20살 안팎 무렵에 책의 결핍은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다. 아직은 내 책을 쓸만한 지적 역량을 키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무수한 책의 저자들과 친교도 갖지 못했던 가난한 청년이 책을 서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책을 훔치는 것이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쇼킹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 내 친구 중에 하나는 그 방법에 충실한 실천자였다. 대형 서점에서 책을 뽑아 읽는 척 하다가 점퍼 속에 슬쩍 책을 집어넣고 유유히 서점을 빠져나오던 그 친구의 부적절한 용기가 내 눈에는 무척이나 영웅적인 행위로 비춰졌고, 그 용기가 없었던 나 자신을 한없이 왜소하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책의 유혹은 강렬했지만 나는 끝내 부적절한 용기를 내지는 못했었다. 그 타오르는 지적 열망에 비해 늘 읽을 수 있는 책이 부족했던, 그래서 읽을 만한 책이 있던 친구의 하숙방과 시립도서관, 책방들을 끝없이 선전하던 나의 20대 초반 그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내용도 내용 이련이와 자신의 모든 정규 교육이 17살에 끝나버린 이 고독한 천재의 쓰라린 독학과 몇 개의 막노동과 그 저축으로 살 수 있는 몇 개월 동안의 도서관의 칩거와 그리고 글쓰기로 반복되는 청년 시절의 콜린 윌슨의 삶은 바로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었다. 아웃사이더를 읽는 동안 내가 그토록 그 책에 빠져들었던 것은 그것이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미래의 삶에 대한 어떤 운명적 암시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아웃사이더란
아무도 병에 걸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문명 사회에서 자기가 환자임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간이다. 일체의 가치가 탕진되어 버린 세계 속에서 삶의 부조리함과 무의미성을 꿰뚫어 보는 인간의 자아는 일그러진 자아일 수밖에 없다. 그 일그러진 자아에게 현실은 악몽의 다름 아니다. 아웃사이더는 생의 어떤 출구도 회로도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의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뇌하는 인간이다. 폭넓은 박물적 지식, 명쾌한 분석으로 펼쳐지는 아웃사이더의 한쪽을 나는 굶주린 짐승이 탐스러운 음식을 탐하듯이 허겁지겁 읽어나갔던 것이다. 그 책은 표류하고 있는 젊음을 살고 있던 내게 던져진 구원의 널빤지와 같은 것이었다. 돌이켜보건대 나의 삶은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암흑시대가 개인의 삶에 지우는 억압과 시련의 현실적인 실체와의 싸움이기보다는 그것의 근원에 대한 물음과 인식의 열망에 바쳐진 것이었다. 이 장석주 시인은 1955년생이에요.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는지 짐작되시죠? 그 시대에 시대가 삶에 지우는 억압과 시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시대가 왜 이렇게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이러한 시련들을 주고 있는가, 그 이유, 근원에 대한 물음과 어떤 인식의 열망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이 아웃사이더에 콜린 윌슨이 괴로워하고 질문하고 찾아냈던 그런 답들이 아마 장석주 선생님에게 좋은 길잡이 부여잡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끈, 희망, 이런 것들이 되어주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궁핍과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 생례적인 비관주의로 막막하던 그 젊은 날에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질병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때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는 그것을 견디게 했던 강력한 항체였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시절에 있어서도 분명 어떤 이런 항체가 되어준, 그 시절을 날 견디게 해준 그런 책들이 좀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제 경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책을 통해서 책 속에서 인생에 오래된 그런 거인 같은 선배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에게서 저의 닮은 점을 찾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를 괴롭히던 어떤 그런 이제 사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또 비슷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렇구나, 그가 이렇구나, 그녀가 이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구나.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답이겠구나. 뭐 때로는 아니면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벗어나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책에서 많이 얻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헤쳐나갔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나, 생각을 했나, 이런 것들을 마치 친구와 대화하면서 조언을 구하듯이 책 속에 펼쳐져 있는 그의 혹은 그녀의 생각과 사상을 접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나에 대한 발견, 타자에 대한 발견, 그래서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인생이, 세상이, 세계가 그런 거구나. 그때 좀 인생의 고비마다 그런 항체가 되어준, 저만의 항체가 되어준 책들이 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항체를 종교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서 찾기도 하고, 어떤 예술이나 예능 활동, 뭐 체육 활동, 여행 뭐 등등을 통해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방법, 뭐 그런 나름의 항체의 소스들을 사람마다 다 다른 곳에서 얻고 있을 텐데, 책이라는 것, 독서라는 것도 굉장히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항체들을 다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항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독서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낭독을 하고 팟캐스트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능력이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세상에 달리 나눌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관한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책이 저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책과 관련한 저의 경험들은 책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들을,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나를 알고, 자아를 알고, 자아를 찾고, 타자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게 하는 그런 시간과 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는 거죠. 말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아웃사이더는 장석주 시인에게 그 젊은 시절에 강력한 항체가 되어 주었다고 하고요. 그 아웃사이더를 처음 읽은 때로부터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나는 아웃사이더가 책상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걸 찾아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꽤 많은 책을 갖고 있다. 그 책을 다시 읽게 된다면 나는 어떤 감동이나 벅찬 기쁨 대신 내 20살 무렵의 치기와 함께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지
모르겠다. 이미 나는 아웃사이더를 향유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를 먹어버린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계에 대한 알 수 없는 적의를 품고 눈날처럼 떨어져 내리는 일광 속에서 성난 얼굴로 문득 인파가 휩쓸려가는 거리의 한 모퉁이를 돌아보던 그 익명의 나의 청춘 시절이 그리워질 때 나는 아웃사이더를 다시 꺼내 읽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의 과거를 만나기 위해 앨범을 여는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시절 함께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술을 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절에 내가 빠져 있었던 나의 항체가 되어 주었던 그 한 권의 책을 다시 펼쳐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장석주 시인의 젊은 시절을 위한 책 추천을 들어봤어요. 이 젊은 시절을 위한 책으로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실제 그 젊은 시절의 항체가 되어줬던 책이 뭘까도 궁금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책을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물으신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들은 헤르만 헤세의 책들, 그리고 앙드레 지드의 책들, 헤세의 데미안 유리알리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 저 지상의 양식 정말 팬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헤세를 읽느냐 앙드레 지드를 읽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뭐 만나는 것은 많이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어떤 책이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책이, 그 작가가 방향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나의 어떤 내면이, 이미 만들어진 내면이 그 내면과 유사한 혹은 그 내면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책, 그런 작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나답게 해주는,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그 항체가 되어줄 책들이 와서 꽂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와서 뭐 나를 전혀 내가 아닌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나답게 발화시키는, 개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 나와 만나진다는 거죠. 나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헤세의 책들, 앙드레지드의 또 그 초년기 책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은 정말 청년 시절에 도스토옙스키에 빠진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좀 진로가 굉장히 많이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굉장히 이 내면과 심리를 다루는 것과 연관이 깊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직업도
그런 직업을 택하게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는 관계나 사랑도 조금 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추천을 드린다면, 뭐 제가 추천드릴 것도 없이 돈키호테나 체 게바라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이 가슴 떨리는 그런 책들이 있죠. 젊은 시절을 위한 책들. 얘기하고 보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네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일부는 저에게 그런 향채가 되어줬던 책, 젊은 시절의 향채가 되어줬던 책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책들은 각자 다 다를 거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일반론적인 그런 체게바라나 돈키호테나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심도 있게 내 삶에 다가왔던 항체까지 되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정말 뭐 너무 흥분돼서 한동안 그 속에 흠뻑 빠져들고 그 주인공이나 저자처럼 생활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항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웃사이더 책을 펼쳐봤어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을 다시 열어봤는데, 지금 봐도 난해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그 중에서 몇 문장 뭐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봤는데, 명상록이나 자조론, 법구경, 뭐 노자, 뭐 이런 도덕경 이런 것처럼 딱 그 어느 부분만 떼어서 전달을 100%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책이 아니어서 그 작업은 제가 좀 포기를 하고요. 대신 이 콜린 윌슨이 아웃사이더를 출간한 이후에 그 후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웃사이더를 회고하면서 쓴 글 중에 한 문단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나는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안다. 내가 마침내 진지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이고, 내가 어린 시절에 지속적이고 엉망진창인 세월을 보내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10대의 번민을 겪은 후에, 그런 후에 내가 마침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의미이다. 결국 나는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네, 이것이 바로 콜린 윌슨이 이야기한, 콜린 윌슨이 발견해낸 아웃사이더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미 아웃사이더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저였었다 그러면 그 점이 굉장히 저를 불안하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 콜린 윌슨이 의미하는 그런 아웃사이더의 삶을 가고 있어서 너무 좋고 다행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일요일이었고요. 아웃사이더, 이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아웃사이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저녁, 오늘 밤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기를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미셸이었습니다.